들어갈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표절은 범죄다. 아, 이거 표절은 뭡니까? 범죄인데 뭡니까, 이건?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저렇게 해놓은 DB 중에 저런 게 있나 봐요. 네.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출처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죠? 동아일보? 동아일보에서 나온 예. 거고요. 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나오진 않아서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소설을 도용해서 문학상 5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단편 소설 뿌리로 백마문화상을 받은 김민정 작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작가가 야,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걸 표절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다고. 왜 몰라? 그거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 그래? 야, 심했다, 진짜. 그거까지 다 알아서 알려줘야지. 아니, 이름이 안 나와. 그래, 하여튼 있다고 쳐요. 나 왜냐면 오늘 페이스북 보니까 뭐 나오는 것 같던데? 페이스북에? 이름은 안 나와. 아, 김민정은 나와. 아, 그래요? 알았어요. 네, 작가는 예. 나오는데 아, 그렇구나. 표절한 사람은 누군지 알면 무슨 국민의힘 관계자 같던데? 아,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이름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정보는 그냥 간단한 이슈니까 네, 여러분. 가볍게. 이게 12명. 20명에서 8명 떨어졌습니다. 12명. 안타깝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김 작가가 자신이 쓴 책, 그리고 자신이 상을 받은 이 백만 문화상까지 받은 작품인데 이 작품을 도용해서 무려 5개의 상을 받아낸 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해? 이렇게 유명한 작품을 이게 표절했단 말이야? 가능했대요. 예. 야, 겁도 없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거를 베껴? 보통 그렇게 할 수 있어.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번역 같은 게 늦을 때 네. 그러면 외국 거를 몰래 베껴 와갖고 예전에 했었어. 왜냐면 번역이 느리니까 네. 음악도 같은 것도 베낄 수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 작품을 상 받은 거를 베껴서 냈단 말이야? 네. 야, 겁도 없다. 이거를 낸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체계가 좀 잘 안 갖춰 있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를 이번에 이 김 작가의 뿌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거라고 말이 안 돼. 생각하고요. 김 작가가 근데 이 책을 쓴 게 2018년이라는 거 아니야? 네. 2018년이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데 지금까지 그 일이 계속 되고 있는 야, 거지. 진짜 말도 안 된다. 2020년에 상을 받았대,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와. 그러니까 그 백마문화상은 명지대학교 명대 신문사가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는 문학 공모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신력 있는 문학상이긴 하지만 이게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명지대. 그러니까 명지대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는 문학 공모상. 문학 공모상에 학생이 그 김 작가, 무슨 작가? 김민정 작가가 2018년도에 단편 소설 네. 뿌리로 상을 받았는데 그 작품을 베껴서 낸 거예요? 도용해서? 그 사람이 도용해서 여기다가 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뿌리를 이제 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내고 딴 데는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서 내고 이래서 5개의 상을 받은 거예요. 와, 대박이다 이거. 네. 진짜 용감하다 이건 진짜. 와, 대박.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건데. 와, 대박이다. 용기가 대단하다. 사실 이 뿌리라는 책의 내용이 막 뭐냐면은 이게 뿌리는 가진 건 몸뿐인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식물을 갖게 된 거야. 근데 그 식물을 어디다 심을 데가 없는 거야. 자기 너무 가난하니까. 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몸에 어디에다 심을까 고민하다가 척수에다 심어요. 그래서 그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되게 뭐랄까, 이게 판타지 같은 그런 되게 재밌는 소설이래요. 단편 소설이래요. 그래서 내가 좀 잔인하네. 재밌어 이게? 뿌리를 척추에 심는 게 재밌어? 아니 그래도 이야기가 기발하잖아. 기발하잖아. 그러니까 재밌다는 느낌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영화나 뭐 책 이야기 할 때도 그랬지만 슬프고 이런 것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재밌다, 죄송합니다. 흥미롭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떻게 다른 말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명지대 명대 신문사에서 심사평을 이렇게 했어.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힘과 상상과 현실을 조율하는 능력 그리고 그에 걸맞는 깊이 있는 해석까지 갖춘 뛰어난 작품이래요. 그래요, 이 작품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표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민정 작가가 이거를 무단 도용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1월 16일 날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되게 길긴 하거든요. 그래서 신중민님 척추액을 뽑혀온 저에게는 무섭다고.
아이고. 아, 척수액을 뽑혀본 적이 있어요. 어디가 아프셨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신중현 선생님이 몸이 안 좋으셨나 보네. 나 또 오늘 처음 듣는 얘기네. 아, 그렇구나. 이 김민정 작가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는 뭐라고 하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백마문화상을 받은 단편소설 뿌리를 쓴 김민정입니다. 제 소설 뿌리의 본문 전체가 무단 도용되었으며 제 소설을 도용한 분이 2020년 무려 5개의 문학 공모전에서 수상하였다는 것을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야, 전체를. 와. 네. 그래서 이는 구절이나 문단이 비슷한 표절의 수준을 넘어서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대로 투고한 명백한 도용입니다. 제 글을 도용한 분은 저의 소설 뿌리로 제16회 4개 김장색 문학상 신인상, 2020 포천 38 문학상, 대학부의 최우수상 받았대요. 그리고 제7회 경북일보 문학대전 가작, 그리고 제2회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예에 당선됐고요. 제보 들어왔습니다. 이 학생은 손창현 고려대 대학원생이네요. 야, 정말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코스모스님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정말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정말 대단한 거죠.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네. 감사합니다. 대단하네요. 괜찮습니다. 예. 원래 방송의 취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그래서 네. 부끄럽네요. 신중민님 바이러스 검사를 했대요. 그렇구나. 척수액으로 하시는구나. 네. 아프지 않았다고, 생각보다 아프지 않으셨다고. 다행입니다. 골수 같은 게 아닌가 보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2021년 그 신년호 신인상도 받고, 그러니까 소설 미학에서 5개의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대단하다. 네, 엄청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글로리 시니어 제2회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예에서는 제목을 원소설의 제목의 뿌리에서 꿈으로 바꿔서 도용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제목과 내용을 모두 도용했어요. 이름만 바꿔서 낸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걸 낸 거는 너무 심각한 거니까 자기 글에 이렇게 쭉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도용은 이제 창작자로서의 윤리와도 명백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문학 외의 다른 창작 장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창작물이든 그 속엔 작가의 사유가 담겨 있으며 남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곧 작가의 사유를 짓밟는 것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지. 창작을 하거나 창작물을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태제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건 너무 분명하게 이거는 이 문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할 짓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고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치, 이거 맞는 말이지. 근데 맞는 말인데 네. 동시에 김민정 작가한테는 야, 진짜 이거는 뭐 전화 위복이라고 해야 될까? 하늘이 준 기회라고 할까? 이건 대단한 거네. 왜냐면, 이번이? 그럼 이거는 김민정 작가라는 사람을 또 이 뿌리라는 소설을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광고 효과를 준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엄청난 광고 효과. 엄청난 광고 효과라 제가 이것도 했거든요. 뭐냐면 그 안에 그러니까 캡처한 본문이 있어요. 다른데 막 뒤져보니까 나오더라고. 근데 글을 되게 이 발상이 너무 괜찮아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너무 괜찮았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가진 공간이라곤 자신의 몸뚱이밖에 없었던 K씨는 결국 식물을 몸 안에 심기로 결정했다. K씨는 언젠가 포천병원에서 촬영한 흉부외과 방사선 사진에서 보았던 자신의 흉곽을 생각하며 과연 식물을 몸속에 어디에 심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생각했다. 아니 괜히 이런 걸 주어서 중얼거리면서도 K씨는 식물을 심을 곳을 몇십 분째 고민하고 있다. 위장은 위산 때문에 위험할 것이다. 폐는 그가 가끔 파는 한개비의 사치 때문에 식물이 말라 죽을 것이다. 그러면 어디가? 발속은 어쩐지 냄새가 날 것만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디다 심을지 고민하면서 책 내용을 쓴 거 있잖아요. 이걸 했고 지금 이 본문 자체는 그 사람이 도용해서 낸 거예요. 네. 포천병원이라고 했대요. 원래는 그냥 병원인데 포천병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네. 이게 그
왜냐면 또 인정받은 거 아니야. 지금 5군데에서 상 받았다는 거 아니야. 네, 인정받았고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고 이거 잘하면 웹툰으로 나옵니다. 웹툰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래? 도용한 엄청난 광고 효과 얻었기 때문에 네. 그때 잘 됐다는 건 아니지. 나쁜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또 그런 게 됐다는 걸 하시죠. 우리 신중희님이 골수가 많네요. 그럼 되게 아팠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진짜요? 야, 그럼 되게 위험한 거였는데. 아이고. 지금은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지금은 괜찮으셔야 되는데. 갑상선 항진증이었대요. 근데 골수 검사까지 하고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뉴스 끝난 겁니까? 아니요, 이 네. 뉴스랑 관련된 뉴스라서 네. 이거 네, 끝나고 넘어가시죠. 예. 이 뉴스를 제가 하면서 그럼 과거에 우리 문학계에서 이렇게 표절 심리가 있었던 사람은 누가 있지? 근데 되게 큰 사람이더라고. 신경숙 씨. 신경숙 작가가 표절을 했다는 의혹을 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2015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용준 씨, 그러니까 소설가이자 시인인 이용준 씨가 자기 블로거에, 그러니까 헌팅턴 포스트 코리아 블로그에 이렇게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이라는 제목의 글로 신경선의 신경숙의 단편 소설 그 전설의 일부가 미시마의 단편 소설 우국의 번역본을 표절했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이용준 씨, 이분이 이용준 씨인데 이 사람이 고발한 거네? 네, 이 사람이 고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씨는 원래 신경숙은 굉장히 표절 시비가 매우 잦은 작가라며 신경숙이 소설 딸기밭에 재미 유학생 그 안승준의 유고집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요의 서문을 무단 사용한 일 그리고 장편 소설 그 기차는 7시에 떠난 애와 단편 소설 작별 인사가 그 파트리그 모디아노와 마루야마 겐지의 소설 속 문장과 모티브 분위기를 표절했대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이 많은 사람인데 신경숙이 근데 이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게 쑥 들어가는 거야. 너무 유명한 작가니까. 네, 너무 이렇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거론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얘기한 거지.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지 자기가 표절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입을 열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신경숙은 그 단순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다. 신경숙은 그 한국 문학의 당대사 안에서 그 처세의 달인인 평론가들로부터 상전처럼 떠받들고 있고, 그리고 그 동인 인문학상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걸 종신 심사위원을 맡고 있고 등등의 어떤 요인들이 되게 많은 거지. 그래서 한국 문단 최고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신경숙이?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여러 차례의 표절 시비에도 불구하고 문단에 침묵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문학계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문학의 참담한 타락이라는 거지. 이 사람은 타락 가져왔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누가 누구의 흠결을 잡아내서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해야지. 꼭 이런 거 비판할 때는 꼭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야지. 당당하게 말을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문인들의 긍지를 회복하는 길이자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 피눈물과 땀방울로 한국 문학을 일궈낸 그 선배 작가들과 독자들에게 사죄하려는 오늘의 한국 문인들의 모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신경숙 씨가 그 표절 논란 심의를 겪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또 그 연재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신경숙 소설가가 단편 전설 그러니까 이게 1996년작이에요. 근데 일본 소설가 그 미시마 유키오 이분이 이제 1925년에서 그 1970년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되게 이 미시마 유키오라는 사람이 되게 극우 작가거든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자살했잖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유명한 사람이야. 와, 대단하다.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그 작가. 네, 그래가지고. 진짜 웃겨 죽겠네. 대단하다. 우리 같은 수준으로 보지 마. 나 같은 수준으로 안 봐. 그래서 이거 되게 그거 날 폄하하는 발언이었어. 죄송해요. 예. 경고, 저기 노란색 알았어요. 경고.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한겨레 기자가 연합뉴스 기자구나. 연합뉴스 한혜원 기자가 이거를 이제 80일이 지났을 때 2015년 6월 16일로부터 80여일이 지났을 때 그 어떻게 이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그 쭉 적었어요. 그래서 2015년 6월 16일 날 그러니까 2015년 6월 16일 날 소설가 이용준 씨가 이걸 기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표절했다고 주장을 한 이후에 17일 날 신경숙 출판사 창비를 통해서 그 오래전 금각사 외엔 읽어본 적 없는 작가래요. 자기가 이제 그 해명을 한 거지. 네, 그래서 의혹에 제기된 부분이 일상적 소재인데다가 작품 전체를 좌우할 독창적인 묘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반박했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문매를 때렸는데 그러면서 창비가 계속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이 혐의에 대해서 표절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감싸줬어? 감싸주는 역할을 한 거지. 그 6월 18일 날 창비가 또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사과문을 발표를 했어요. 6월 18일 날. 일부 문장들에 대해 표절의 혐의를 충분히 제기할 법하다는 점을 인정. 그냥 표절했다는 게 아니라 표절의 혐의를 충분히 제기할 법하다.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창비가? 네,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 사과문 발표하고 엄청 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같은 날 6월 18일 날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장이 신경숙 소설가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고발을 했다는 거지. 누가 고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숙 소설가 업무방해, 소설가의 업무방해, 그 사기 혐의 이거를 이제 그 고발을 했다는 거지. 누가 누구를? 모르겠어. 일단 아니 뭐야 이게 방송이 누가 누구를 고발했는지 모르겠어. 무조건 의미가 있냐? 누가 누구를 고발했는지 얘기를 해야지. 신경숙이 고발 다 한 거야. 고발한 거야. 몰라.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냥 읽는 거야. 그냥 읽어줘. 돌아버려야겠다 진짜. 그럼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 지금 방송 자기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 지금. 나 보니까 본인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지금. 신경숙이 고발 다 한 거야. 고발을 한 거야. 노란 경고. 자기도 이해를 못하면서 방송을 하면 어떡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6월 18일 날 6월 23일 날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저 사람이 사기 혐의로 누구를 고발한 건지 난 잘 모르겠네. 그걸 이해하고 방송을 해야지. 나 황당하다 진짜. 나 보면서 이해가 안 돼 지금. 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여기 신문에서도 이거 자세하게 안 기록해놨어. 이거 일정만 정한. 그럼 방송하면 안 되지. 이해도 안 되는 거 막 읽으면 뭐해. 이해가 안 되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보면서 좀 누가 누굴 고발했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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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럼 나 이거 뒷부분은 얘기 안 할래. 얘기할 필요가 없지. 지금 방송 내용을 이해 못하면서 왜 읽고 있어. 아니 이렇게 쭉 그 사건 전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8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보니까 학계는 계속 신경숙을 보호해주고 보호하고 있다? 보호하고 표절 심의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주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이 맞다고 내 말은. 핫센님과 코스모스님이 드디어 개입했습니다. 신경숙을 고발한 거임. 신경숙이 고발 당한 거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신경숙이 문제가 있다고, 창비에서도 신경숙 문제 있다고 인정한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현택수. 아니야. 창비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건 아니고. 인정했으니까. 혐의를 충분히 제기할 법하다. 그러니까 인정하면서 사과문 발표한 거 아니야. 인정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현택수 씨도 업무방해로 서울지법에 고발한 거고. 갈수록.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창비에서 전설 실린 단행본 감자먹은 사람들 출고 정지했고 지금 갈수록 그러니까 신경숙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갈수록 하는데 학계에서는 계속 신경숙 보호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런 거네. 네. 코스모스님께서 대표님 휴문이나 하지 마세요. 이거 문제입니다. 지금은 어국장을 비난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합니다. 코스모스님.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어쨌든 조사를 할 때 신경숙이 이런 표절론이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문제가 지금.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읽어주기만 하는 거였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만 얘기해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차피 가벼운 뉴스잖아. 노랑 딱지. 가벼운 뉴스인데 정주 노랑 딱지. 가벼운 뉴스인데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9월 1일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학동네에서 개간문예지 문학동네 가을호 출간될 때 권희철 편집위원이 그 서문에서 전설은 우국의 표절이라며 한번 제기된 문제를 소홀히 넘긴 것에 대해서 나를 비롯한 어떤 평론가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사과를 했대요. 그러면 지금 문학계에서도 보면 신경숙이 표절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네. 인정을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 문학계에서 신경숙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그리고 정대 아주 정확하게 뭐 신경숙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건 아닌 거네. 그러니까 사과는 했어. 신경숙도? 네. 신경숙도 사과하고 인정했어? 나 사과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더라고. 그때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실 우국을 읽은 적이 없고 그 전에 아까 다른 소설? 다른 소설은 읽은 적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상황들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평범한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혼에 대해서 쓴 게 되게 비슷했거든. 남녀의 신혼을 묘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오국자님이 소설을 진짜 다 읽고 2개를 읽고 비교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라도. 그 부분 있어. 내가 가져오긴 했어. 아니, 넘어가세요. 그래?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이 우국이나 그 전설에 나오는 어쨌든 그 신혼여행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 쓴 내용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내용이나 어떻게 보면은 미시마 유키오가 쓴 내용이나 비슷할 수 있다. 하사님이 일상적인 문제 절대 아니었다고 하시네요. 하사님 다 읽으셨대. 하사님은 참고로 감사합니다. 국문학 전공이시고 그쪽 전문가이시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말을 이런 말을 오국자님 하셨어야 돼. 다 읽고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읽어보니 이거는 일상적인 게 아니었습니다라고 딱 했었으면 진짜 멋있었을 텐데. 그래 맞아. 난 안 매우 아쉽습니다. 안 멋있어도 괜찮아서 괜찮습니다. 네, 핫세님이 계시잖아요. 핫다차는 이 정도 분위기, 이 정도 분위기에서 하는 게 딱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감안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기가 됐었고요. 근데 이 우국하고 그 전설이라는 소설 말고도 여러 소설들이 이제 표절 심리에 걸렸어요. 신경수? 네. 대단하네.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 4개 정도를 되게 크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안승준 6호집 살아있는 것이요. 를 신경숙 딸기밭이 또 표절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에서 그 신경숙이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이건 저 읽었어요. 그런데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도 읽었고. 근데 뭐가 비슷한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미시마 유키오 우국하고 신경숙 전설 잘 못 읽었고요. 그리고 마루야마 겐지 물의 가족과 신경숙의 작별 인사 이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끝난 겁니까? 이게 두 번째 이슈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타차 주제에 딱 맞는 정말 좋은 정보였고요. 여러분 다음 광고